예비 고3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제가 고려학원에서 매년 적게는 2번에서 많게는 서너 번 설명회를 해요. 그래서 몇 년째 해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 내비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상담을 이제 진행하게 되거든요. 이미 받으신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안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 입시 내비를 만든 회사의 대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개발자는 아니고 저희 직원이 개발자지만 그 로직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설계해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제 입시 내비 얘기는 이제 학원에서 이제 실제로 진행하는 거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입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부분,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 문송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 뜻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죠. 그렇죠? 이게 뭐가 죄송하냐 하면 취업이 안 돼서 죄송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뭐가 사실 저 중요한 내용이냐면, 대학보다 학과가 더 중요해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과라서 취업이 안 돼서 죄송하다는 뜻은, 뭐 상위권 대학인데도 문과 쪽에 학과면 취업이 안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의 문과 계열 학과보다는 중상위권 계열의 이공계 학과가 더 취업이 잘 된다 이제 이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꿈에 생각해왔던 대학의 브랜드, 어떤 학벌이 이제 좀 덜 중요한 게 아니냐, 그거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사실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꼭 여러분들이 다 자연 계열로 가서 이공계 학과를 가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여튼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이게 4차 산업혁명에 나오는 단어들인데,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붙어 다니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 그래요. 실제로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것이 우리 인생에 별 이제 영향을 주진 않을 거예요. 왜?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활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어떤 돈을 벌어오는 그런 직업이 이런 것 때문에 크게 변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렇게 되면 생활이 더 편리해지는 것 뿐이지, 당장 생계에 뭐가 크게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직업을 갖냐 안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세요. 4차 산업혁명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그 전에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의 기술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잘리고 새로운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얻는 구조였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만 하면 되는 세상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 학교든 학원이든 간에.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필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사람이 필요 없어요. 우리 예를 들면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뭐 커피숍이나 뭐 분식집 가도 이게 있어요. 주문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주문을 받는 직원이나 알바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게 뭔지 아시죠? 이 가상인간? 가상인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한은행 광고 나오는 그 여자 있잖아요. 춤추는 여자. 그러니까 원래는 아이돌 중에 하나가 이 광고비 먹어야 되는 건데 이게 못 먹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드론이 이제 뭘 배달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드론이 배달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뭐 아파트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세대 주택도 많고 그러니까 이건 좀 어렵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세상이 좀 변해가고 있고, 보셨겠지만 이 강아지처럼 생긴 로봇, 이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뭐 별거 다 하는 거 다 아시죠? 뭐 점프하고 뭐 별거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직업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입시에서 중요한 게, 야, 뭐 아빠 때, 엄마 때 뭐 그 대학을 갔어, 못 갔어, 뭐 그런 것을 넘어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 혹시 우리 아이가 이런 것들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을 만약에 갖게 된다면 우리 아이는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체할 수 없는 또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직업, 그거와 관련된 학과, 그거와 관련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입시인 거죠, 결국은. 우리 아이가 그렇게 어디 대학에 무슨 과를 가느냐, 그게 꼭 뭐 브랜드 있는 학교를 갔냐 안 갔냐를 넘어서 이런 세상으로 변하는데 그래도 4년 동안 최소 4천만 원 정도의 돈이 들거든요. 1년에 1,000만 원씩은 들잖아요. 4천만 원을 투자해서 우리 아이가 이런 변화하는 시대를 그래도 준비하고 나오느냐 아니냐, 그 시작점이 사실은 입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입시를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인생 가장 중요한 직업이 달려있는 거니까 우리 애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25에서 30 사이의 직업을 가져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30에 애를 낳았다고 치면 55살에서 60 사이에 여러분의 자녀가 직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때 직장을 못 갖고 애가 헤매면 여러분이 55살에서 60 사이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입시를 봐달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학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해주겠죠. 근데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져야 되니까 아무것도 입시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알아서 상담해주는 대로 원서 쓸게. 그거는 위험하지 않냐 이거. 그렇죠? 그래서 입시가 뭔지는 일단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봐요. 뭐냐? 여기 전체 대학이 써져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대학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전문대 빼고 4년제만 200개가 넘어요. 전국에.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200개 대학의 인원을 수시와 정시로 뽑는 거를 해봤더니 오히려 이게 이제 여러분 자녀가 가는 거예요. 2023학년도가 오히려 수시가 늘고 있어요. 내년에 늘어난단 말이에요. 정시가 그만큼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여러분 자녀 그 자료에는 없어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직까지는 수시가 대세야 이런 생각으로 입시를 준비하는데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전체 대학에는 이렇게 망해가는 대학을 다 포함한 게 전체 대학이에요. 자, 여러분 수시는 뭐 원서 6개를 씁니다만 정시는 원서를 3개를 씁니다. 4년제 대학의 경우에. 그러면 모든 학생이 3장씩 낸다고 가정하면 어떤 대학의 경쟁률이 3대1이 된다는 건 기본이죠. 누구나 다 3장을 내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3대1이 안 되는 대학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건 거의 미달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정원의 70%밖에 입학생을 유치하지 못하는 대학이 지방이 워낙 많아서 지금 뭐 그 대학 근처에 뭐 원룸, 뭐 분식점, 뭐 카페 하다못해 편의점까지 싹 망해간다 그래서 지금 난리예요. 그런 대학을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중요하겠냐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인기 대학이라고 하는 건 꼭 상위권 대학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은 거의 인기 대학이고 이 수도권 인천 경기에서도 나름대로 그래도 좀 브랜드 있는 학교는 다 인기 대학이에요. 이런 데는 여러분 자녀 때부터 정시 40% 하는 게 어때? 이런 게 논의가 되다가 굳어졌어요. 지정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16개 대학은 이렇게 해 라고 지정을 해버렸어요. 아예 그냥 논의가 되다가. 그러니까 인기 대학이 뭐 몇 개냐는 모르지만 인기 대학이 그래도 한 40개라고 칠게요. 그러면 40개 중에서 최소한 16개는 정시는 40%다 이 말이에요. 엄청 많아졌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정시라는 건 대부분 내신을 섞어서 뽑긴 하지만 그냥 거의 수능 100%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수능 100%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얘는
여러분의 자녀가 정시를 준비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정시를 만약에 준비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준비는 한 가지죠. 한 가지 방식으로 40%를 뽑는 거고요. 수시는 이렇게 합해서 60%니까 이렇게 뽑는 거, 얘는 내신, 얘는 내신하고 활동, 얘는 논술, 얘는 특기, 각각 준비가 달라요. 그거를 다 합한 게 60이니까 개별적으로 정시보다 많이 뽑는 수시 전형이라는 건 이제는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게다가 수시 이렇게 다 합쳐서 60%가 안 될 건데 수시에는 원서를 6개를 쓴다 그랬잖아요. 4년제 대학만. 근데 어떤 우수한 학생이 6개 중에서 뭐 3개를 붙을 수도 있고 4개를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은 하나만 다니게 되니까 합격했지만 안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떨어졌던 애한테 대신 오라고 하는데 얘도 사실은 다른 대학 붙어서 안 온다 뭐 등등 하다 보면 기간이 딱 만료가 돼서 아 인제까지 충원을 하지 못한 건 정시로 넘겨. 그래서 넘기는 게 보통 평균적으로 5에서 10%가 넘어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사실 이걸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는 거냐, 정시를 뽑는 비율이 생각보다 많아졌다라는 걸 일단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고려학원에서 몇 년 동안 컨설팅 했다, 입시 설명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뭐 고1이고 뭐 중학교 때 아마 어쩌면 제가 설명회 하는 걸 들으신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때 제가 꼭 정시가 늘어난다, 정시 준비해야 된다 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거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가 무조건 정시를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야 이게 정시가 상당히 많이 뽑으니까 정시 준비를 안 한다면 수시를 가기가 만만치 않겠네라는 걸 일단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서울대가 올해부터 정시에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수능 100%였는데 내신을 섞어서 뽑도록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걸 뺄까 하다가 고려학원이 매년 서울대 가는 애가 꼭 있거든요. 제가 물론 이렇게 자소서 쓰고 면접하고 이런 애들이 이제 주로 가는데 어쨌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지역균형이라는 건 수시에만 있는 건데 이제 정시에도 들어가서 학교에서 뭐 전교 1등짜리 2명, 이건 재수생 포함해서 지원하는데 하여튼 내신을 본다. 또 일반 학생들이 오더라도 1단계 수능해서 통과되고 나면 내신을 본다.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내신을 어떻게 보는 거냐 하면 참 웃깁니다. 참 웃겨요. 보세요. 얘가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 그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적합한지 아닌지를 지네가 알아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국어, 영어, 수학의 성적이 어떤지를 보고, 또 너 화학과 지원했네? 그럼 화학과 관련된 과목 성적을 보고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대 갈 때도. 근데 여기 이런 단어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했는데 과목 수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과목 수준이 높으면 성적이 좀 안 좋아도 알아서 볼게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신기하죠? 그 다음에 세특이라는 것이 뭐죠? 우리가 수시 학생부 종합에서 얘가 과목 선생님들이 뭐라고 평가했는지 기록하는 게 세특인데 그것까지 이렇게 합쳐서 평가한다라는 거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는 건지 일반 학생이나 그런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두 명이 평가합니다. 한 학생 거를. 이렇게 우리 2명이 평가하는 거, 이 학생 거를. 그러면 나는 얘가 우수하다고 생각해. 그럼 A를 주고, 또 저 평가한 분도 나 우수한 것 같아. A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둘 다 A를 주면 10점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본 점수가 30점인 거예요. 나는 A, 다른 평가자는 B 그러면 8점. 우리 둘 다 B 그러면 6점. 여기도 마찬가지. 기본 점수 10점이요. 어쨌든 그런데요. 근데 서울대만 이렇게 해요. 다른 데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 그럼 앞으로 다른 대학도 이렇게 한다고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평가하려면 결국 뭐가 들어가나요? 인건비가 들어가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냥 수능만 갖고 뽑아도 충분한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혹시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서울대 준비하는 학생 치고
일반고라고 치면 이런 게 안 좋은 애가 어디가 있겠어요? 없죠, 그죠? 아, 혹시 뭐 대원외고 다닌다. 과목 수준을 가진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근데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 서울대가 뭐 내신 반영한다는데 다른 대학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서울에 16개 대학을 정시에서 40% 해라라고 나라에서 지정한 대학 중에 8개입니다. 그렇게 버티던 서울대도 40.7%, 뭐 많게는 49% 서울 시립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실기와 실적도 정시로 뽑는 인원과 수시로 뽑는 인원이 섞여 있는데 일단 이건 그냥 빼버리겠습니다. 몇 명 안 되니까 빼버리고 보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 세 개가 합쳐서 수시예요. 그죠? 예. 그래서 보면 논술 전형은 안 뽑으면 모르지만 뽑으면 보통 10%. 그러니까 전체의 10%라는 얘기예요. 여기 정시가 40%인 거 비하면 논술은 굉장히 조금 붙는 거죠. 내신을 안 뽑는 서울대도 있어요. 교과 전형이 없지만 혹시 뽑는다고 하면 평균 10%. 이 정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내신으로 가야 되겠어. 정시로 가는 것보다 굉장히 조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시에서 가장 많이 뽑는 거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그게 보통 뭐 이게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은 30%대 정도. 그러니까 정시보다는 확실히 줄어든 거죠. 그렇죠?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6개 대학 중에서 나머지 8개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3개 수시간 쳐도 여기에서 최소 5에서 10%를 일리 넘어온다고 치면 생각보다 정시가 많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서울대 또는 뭐 16개 대학 갈 정도 수준은 안 되는데 그럼 다른 대학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서울에는 이 16개 대학 말고도 10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을 제가 여기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예를 들어서 국민대, 덕성여대, 명지대, 뭐 상명대, 뭐 과기대 이런 데는 16개 대학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시에서 몇 프로 뽑든지 니네 마음대로 해 그랬어요. 니네 40% 아니니까 그냥 니네 마음대로 그냥 빵 프로를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라고 했는데도 36.48, 38.59, 30.56, 뭐 38.11, 40.66 이렇게 거의 40% 가까이 해놨죠. 얘네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얘네도 정시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반면에 논술로는 이제 거의 안 뽑고요. 논술로 뽑는 인원이 이제 교과 전형으로 거의 붙어 있고 학생부 종합은 아까보다 좀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대학은 정시로 가거나 교과로 가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각보다 늘어나 있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16개 대학 말고 나머지의 그 절반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갖고 계신 자료에 인쇄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시 요강에 이렇게 보면 대학을 가는 방법을 또는 학생을 뽑는 방법을 우리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전형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에서 이 교과라는 말은 내신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부에서 내신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신으로만 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 가기가 가장 쉬운 거죠. 왜죠? 우리 학교 애들끼리 경쟁하니까. 여기서만 좋은 성적 나오면 쉽게 대학을 가는 거예요. 다른 학교에서 잘하는 애들이 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난 대원고다. 와 대원여고 요번에 장난 아니래. 뭔 상관이 있어요. 난 대원고인데. 대원 외고에 날라다니든 아무 상관없어요. 대원고에서만 좋은 성적 받으면 그걸로 대학 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원여고냐 대원외고냐 대원고냐 이런 고등학교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넌 몇 등급이야? 숫자로만 따집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좋으면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인기 대학이고 인기 학과라서 나랑 비슷한 성적대가 많어.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없어요. 너는 고등학교가 뭐 좀 상태가 별로잖아. 넌 되게 좋은 고등학교다. 이럴 수가 없단 말이야. 등급만으로 하니까. 그래서 동점자가 나올 수 있는 인기 대학이 이런 데는 서울대처럼 안 뽑고 이런 거를. 만약에 뽑는다면 이런 걸 집어 넣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나라의 대학 중에는 그렇게 인기가 많은 대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만 뽑는 대학도 엄청 많습니다. 이걸로만 뽑아도 뭐 충분하다. 동점자가 그렇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비인기 대학일수록 이걸로만 뽑는 거예요. 여긴 좀 인기 있어. 그럼 이제 이런 게 붙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면접이냐 수능 최저 중에 어느 거를 집어넣는 게 인건비가 싼가요? 수능 최저를 집어넣는 게 편하죠. 왜?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그죠?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면접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면접관 해야지. 또 면접관 장소 이렇게 해야지 뭐. 그죠? 그러니까 내신으로만 뽑거나 아니면 동점자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수능 최저를 집어넣는 거야. 야, 이래도 동점자 있을 것 같아? 그럼 면접해. 그래서 대신으로만 가는 게 가장 쉬운 길인데 혹시 우리 애가 나름대로 인기 있는 대학에서 이런 걸 지원하려면 수능 최저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 근데 지금이 코로나 세상이다 보니까 재학생들이 야, 이거 수능 준비하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해서 원래 수능 최저 기준보다 조금 약하게 해놨어요. 예. 예를 들면 조금 센데 이게 2개 과목에서 합이 4 이게 이제 좀 센 편이에요. 그러니까 2등급 2개 정도 해라. 이게 좀 센 편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완화해서 뭐 2합 5 또는 뭐 2합 6, 2합 7 이런 식으로 많이 지금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코로나라서 수능 체제가 좀 약해졌으니까 수능이 예를 들어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보면 탐구도 1,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5과목이거든요. 이 5과목에서 2개 정도를 좀 잘하면 된다 이러니까 정시 준비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고려학원이 꼭 수능을 뭐 다 전 과목을 해서 정시까지 가는 학생도 있지만 수능 최저까지도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고3 학생들에게 이렇게 모의고사도 하고 수능 특강이나 이런 거를 잘 하는 거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원이 그렇게 수업을 안 하면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다. 이게 제일 쉽게 가는 길이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뽑는 방식을 이거 하나만 존재한다면 수시고 정시고 하나도 없이 이거 하나만 존재한다면 내신이 안 좋은 애는 이런 걸 아무리 잘해도 갈 수가 없는 거죠. 내신이 동점일 때 보는 거니까. 내신이 안 좋으면 이런 거 가지도 못하고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시가 이거 하나라면 내신 안 좋은 애는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안 좋은 애들을 위한 다른 전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쵸?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만든 전형이 이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까 거보다는 내신이 안 좋아도 인기대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전형이에요. 내신이 안 좋은데 왜 가냐? 예를 들어서 대원 외고다. 그러면 내신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얘네도 대학을 가게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만든 건데 우리나라에 대원 외고 같은 특목 자사고가 특목고나 자사고가 약 100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네? 단처. 뭐 외고만 해도 거의 30개 되고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 100개 중에서도 자사고라는 것이 전국 자사고 말고 그냥 동네 애들 가는 자사고까지 다 합친 게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잘하는 애들만 모은 자사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50개 좀 넘겠죠. 한 70개, 6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거 다 긁어 모아서 100개라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냥 일반 고등학교 이렇게 지역에서 가는 일반 고등학교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00개는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신이 불리하니까 얘네들을 위해서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당연히 얘네만 뽑을 수 없고 얘네도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내신이 안 좋았던 애들도
뽑힐 수 있는 전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려학원 아이들 뭐 학년 초에 뭐 2월이나 3월에 상담해주고 고려학원 제가 와서 그 다음에 여름방학 그냥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랑 여름방학 때 자소서 특강도 하고 또 면접도 하고 이래서 합격을 좀 원래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잘 보낸 것이 바로 이 전형이기는 해요. 왜? 얘네들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본적으로 중대 이상 간다 그러면 뭐 건국대도 있고 세종대도 이런 전형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이런 애들은 안 간다고 쳐도 이런 애들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반고 애들도 갈 수 있는 전형이긴 한데 일반고에 내신이 불리한 애들이 역전할 수 있는 전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도 학생부 종합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올해도. 그럼 여기는 어떻게 뽑는 거냐? 내신 성적이랑 학교에서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원래 이거 취지가 뭐죠? 내신이 안 좋아도 합격할 수 있는 전형으로 설계했다 그 말이잖아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신이 안 좋아도 합격한다는 얘기는 얘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얘가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누가 기록하냐? 학교 선생님이 기록하는 거죠. 학생은 기록할 수가 없고 부모도 어떻게 관여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기록하는 거를 학생 보고 또 한번 네가 활동한 거 써와봐. 내가 그거 보고 써줄게. 이런 선생님도 계시고 어떤 선생님은 애가 써와도 가져가. 필요 없어. 이런 선생님도 계시고 어떤 학교는 전체적으로 이걸 잘 써주는 분위기의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이게 뭐야? 이런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나 선생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유불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도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 중에 아주 고집스러운 분들이 아니면 애 인생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잘 써주려고 하겠지만 인간적으로 저 녀석은 진짜 내가 싫어. 저거 아주 나 골탕 먹이고 아주 싫은 학생이에요. 그러면 아마 잘 안 써주겠죠. 그래서 이런 장치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어떤 선을 지켜나가는 어떤 장치는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내신 성적 비교과 활동은 대학 측에서 어떻게 판단하냐. 이게 비밀이에요. 입시 요강에 정성평가한다고 아예 비밀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쟤는 붙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애가 떨어지기도 하고 쟤는 진짜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터무니없이 제가 1차에 합격해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냐 이거죠.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예측한 대로는 되죠. 대부분 예측한 대로 되는데 붙을 애가 떨어지거나 안 될 애가 붙는 거는 그것까지는 사실 뭐 거의 신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100% 장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신의 불리함을 역전해 보기 위해서 생기부도 우리가 좀 관리하고 어떻게 기록하느냐 자소서도 준비하고 또 면접이나 수능 최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준비하는데요. 여러분의 자녀까지만 자소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아래부터는 자소서가 일단 폐지됐습니다. 모르죠. 또 다시 애들 어떻게 뽑냐 살려라. 나중에 살릴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현재 고1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없다는 건 되게 좀 치명적인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를 어떻게 밝힐 수가 없죠. 학교 선생님이 써는 거 말고 내가 나를 좀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이걸 진짜 잘 활용해야 되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제출되니까 굉장히 좋은 찬스고요. 상 받은 게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했지만 이제는 학기당 하나예요.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거는 반영이 안 되니까 딱 5개 쓰는 겁니다. 5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교과 우수상이라는 게 있어요. 1등급 받으면 주는 상. 그거는 1등급이라고 나중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 5개에는 내가 뭐 교과 우수상은 다 안 넣는 분위기예요. 그럼 다른 상을 받았어야지 내잖아요. 뭐 수학 경시 대회라든지, 그렇죠? 탐구 보고서 발표 대회라든지 이런 걸 내야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라서 뭐가 없었잖아요. 고1 때 뭐가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올해 뭐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개가 안 되는 학생이 수두룩합니다. 아주 상위권 대학 지원하는 학생 아니면 5개가 없어요. 교과 우수상 긁어 모아야 5개가 돼요. 그러니까 5개가 있다고 뭐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니까 왜 5개도 없어 얘는. 그럼 얘는 뭐지? 내신의 불리함을 역전하긴 좀 어렵겠네요. 그죠? 그렇죠? 물론 뭐 5개 있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없으면 좀 불리할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 봉사는 다 반영이 돼요. 여러분 아래 학년부터는 밖에서 한 봉사는 아예 반영이 안 됩니다. 근데 마지막 찬스로 반영이 돼요. 뭐 양로원을 갔다든지 요양원을 갔다든지 뭐 병원에 가서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오라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쵸? 없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걸로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보면 이것도 결국 뭐 내신의 불리함을 역전할 수가 없네요. 자율 동아리 이게 공식 동아리랑 다르게 나의 뜻, 진로와 맞는 애들끼리 모아가지고 동아리를 한 거예요. 이건 의미가 있어요. 근데 1년에 하나밖에 기록이 안 돼요. 원래 2-3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몇 개라는 거예요? 3개. 근데 작년엔 어땠어요? 코로나라서 뭐 학교를 안 가는데 무슨 자율동아리가 되냐.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고3 때까지 쳐봐야 2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세모? 내가 내신을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뭔가 역전하는 좋은 찬스 중에 하나. 독서, 이건 되게 중요한 거죠. 코로나랑 상관없이 읽을 수 있으니까. 어쩌면 세모보다는 동그라미라고 할 수도 있네요. 그 다음에 이반활동, 반장 뭐 이런 건데 반장은 인기로 되는 거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얘는 반장 한 번도 못했네? 안 되겠어.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별 의미가 없고요. 공식 동아리, 좋은 거죠. 이거랑 쌍을 이뤄서 좋은데 내가 원하는 동아리가 우리 학교에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동아리는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요. 1년 동안 해야 되는 게 거의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공계 같은 경우에 과학 실험반이다. 실험해야 될 게 정해져 있죠. 실험 도구랑 장비가 우리 학교 딱 그건데요. 그죠? 그래서 차별화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다른 내가 A 대학의 B 학과에 지원했는데 여기 오는 애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비슷하니까. 내신의 불리함을 역전하기 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진로 활동. 내가 그 학과를 그 진로를 위해서 노력한 거를 쓰는 건데 이건 차별화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학교 안에서의 것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뭐가 없었으면 이것도 좀 차별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행특은 담임선생님 써주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거만 들어가죠. 3학년은 아직 학기 중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덕담 수준이라서 좋은 게 없어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안 된다. 내신의 불리함을 지금 역전을 해야 되는데 차별화가 안 돼요. 세특, 얘는 엄청나게 중요하죠. 왜? 얘가 뭐를 1년 동안 또는 한 학기 동안 관심 있게 했는지 그게 수업 내용과 관계돼서 이런 게 써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여러분의 자녀는 자소서, 독서, 세특 이렇게 3개가 메인 코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신을 역전할 수 있는 것은 자소서, 독서, 세특. 여러분 아래는요. 독서도 반영이 안 돼요. 자소서도 그냥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밑에 학년부터는 학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나마 학종의 마지막 세대다 이거. 그래서 종합전형이 아직까진 강세인데 여러분 아래부터는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여러분의 자녀가 무조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보다 내신이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요걸 한번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까지 비교해보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합쳐서 그냥 학생부 전형이라고 하는데 학생부 전형은 이거든 일단 내신이 좋아야 돼요. 내신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걸로 갈 정도의 내신이 안 될 때 거기에 조금 활동을 붙여서 이걸로 가는 거지. 내신이 뭐 2등급도 가기 힘든 대학을 내신 4등급이 뭐 이걸 뭐 활동을 더해서 역전한다는 건 이제는 힘들어요. 예전하고 달라서 이제는 사실 좀 힘듭니다. 다만 얘네가 오지 않는 대학이라 그러면 내신이 좀 안 좋아도 붙을 수는 있지만 얘네랑 같이 경쟁한다고 했을 때 일반고에서 내신이
또 3.5, 4가 돼가지고 얘네랑 경쟁하는 대학에 학종으로 가기 사실 어려운 거는 인정해야 돼요. 네, 인정해야 됩니다. 자, 얘는 내신을 숫자로만 보니까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 학생이 유리하다. 그죠? 얘는 내신을 어떻게 보는지 기준이 공개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3.5가 나쁘다 좋다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근데 어쨌든 여기 일반고가 유리했지만 이제는 일반고가 유리하지는 않다. 즉 얘네랑 같이 경쟁할 때는 일반고는 불리하다고 봐야 되고요. 얘네랑 경쟁하지 않으면 일반고가 불리할 리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목 자사고가 고교명이 블라인드 처리가 돼가지고 학교를 알 수 없다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이에요, 그건. 그런데 학교명은 블라인드 처리가 되는데 얘가 어느 학교인지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네, 얘가 들은 과목명을 보면은 특목고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중국어, 심화, 회화 뭐 이런 거. 외고 중국어반인 것 같은데 이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심화 물리 연구, 과거나 영재공과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일반고는 그런 과목이 거의 없으니까. 과목명을 보면 특목고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전국 학생들이 다니는 뭐 상상고나 이런 자사고 정도 있잖아요. 그런 자사고는 어떻게 알 수 있냐? 과목명이 똑같은데. 얘네는 성적표에 보면은 등급 나오는 데 있잖아요. 1등급, 2등급 나오는 데 있잖아요. 등급은 필요 없고 거기 보면 표준 편차라고 있어요. 평균 옆에 그 과목을 들은 애들 평균 옆에 표준 편차가 있어요. 일반고는 18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3 정도 합니다. 일반고는 표준 편차가 보통 뭐 15에서 21 사이에요. 뭐 특목고도 그렇지만 자사고는요 8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5부터 뭐 11 사이.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 있네. 이 편차가 이렇게 폭이 좁다는 거거든요.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랑. 이건 거의 20 가까운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 차가 크네. 그럼 일반고네. 이렇게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학교명을 가려도 과목명하고 표준 편차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목 자사고 애들이 지원하는 대학 어느 정도인지 우리 알잖아요, 대충. 거기를 우리 애가 일반고에 낸다고 하면 얘가 특목 자사고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일반고 간 애일 거야. 왜? 일반고에서 내신이 좋으니까. 그렇다면 불리하지 않겠지만 그 일반고에서 내신이 3.5, 4 이렇게 되면 분명히 얘네랑 경쟁하기는 불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특목 자사고라고 다 유리하냐? 아니죠. 얘네도 내신이 한 3.5등급 안에 들어야 유리하니까. 특목고에 4, 4.5 이런 애들은 사실은 이걸로도 안 되고 이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가 그런 면에서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교내 활동을 반영하고 반영 안 하기 때문에 내신이 좋은 학생은 이걸로 가고 내신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이걸로 가는 걸 꼭 이번 겨울이나 늦어도 신학기 시작하기 전에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2학년 생기부 활동 기록이 2월 말까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 3월 1일이 되는 순간 빠졌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종으로 가야겠다고 하면 이번 겨울방학에 2학년 최소한 2학기 기록이라도 뭔가 잘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독서라든지 뭐 세특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번이 지나가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 논술 전형이 있긴 있어요. 고려학원에서도 논술 전형으로 가는 애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논술 전형은요.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봐요. 근데 반영이 되는 대학이 있어요. 근데 주요 과목이 다 1등급이거나 5등급이어도 그 점수 차이가 논술로 충분히 역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기출문제를 번대다 작년, 3년 전, 4년 전 문제가 다 학교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여기 뭐 고려학원에 저 건대 가고 싶은데 논술 기출문제 좀 뽑아주세요. 이거 다 뽑아줄 수 있어요. 네? 해설까지 다 뽑아줄 수 있어요. 그럼 도움이 되냐? 별로예요. 왜? 똑같은 게 안 나요. 네? 뭐 비슷한 게 나야 이게 의미가 있죠. 안 난다니까. 다만 문제가 이렇게 생겨 먹었구나. 채점 기준은 그냥 이렇게 생겨 먹었구나. 근데 그 정도일 뿐인 거예요. 답안지는 이제 교수가 채점하는데 이것도 교수가 어떻게 채점하느냐? 모범 답안이 있지만 교수 재량이기 때문에 또 한 명이 채점하거든요. 우리 아이 시험지는 이 교수가 뭐 배 아프면 점수 별로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문칠 기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디서 많이 봤죠, 그죠? 뭐 카지노 뭐 도박장 이런 데 근처 식당 가면 문칠 기삼이니까 뭐 내일은 딸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이거예요.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거는 누가 지원을 하냐? 이거 합격하려고 이거 준비하는 애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는 학생부 전형, 교과나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못 내. 왜? 내면 떨어지는 걸 다 하니까. 그렇다고 내면 합격하는 대학이 있지만 거기는 가고 싶지 않거든요. 뭐 조만간 망한다느니 뭐 집에서 멀다든지 그러니까. 그럼 내가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논술은 지방의 경북대, 부산대 빼고 다 서울, 경기에만 있어요. 한 24 개가 서울, 경기에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교과나 종합으로는 원서 내봐야 떨어져. 그러니까 얘는 원서를 내보는 거예요. 당연히 원서 한 장당 거의 6만 원씩 내는 거예요. 합격하려고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는 거예요. 아니, 애는 안 내려고 그래요. 엄마가 내라 그래요. 돈 낼게 엄마가. 떨어져도 돼. 왜? 다른 애들 다 수시 낸다고 하는 거예요. 너 수시 안 낼 거야? 그냥 내. 엄마도 어디 가서 우리 애 건대 냈어. 돈으로 커버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술의 상당수 애들은 그냥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은 얼마나 많이 내겠어요? 재수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과 전형으로도 종합 전형으로도 고3 때 못 갔으니까 재수 정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학생부 전형으로 안 되니까 주로 재수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수 종합반 가면 일주일 시간표 안에 논술 수업이 무조건 들어있어요. 그거 배우기도 했으니까 원서 내는 거예요. 고3도 그냥 내는 거예요. 왜? 그냥 내는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냐. 논술을 준비한 해도 떨어질 판이에요.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떨어질 판인데 나는 내신이 안 좋으니까 논술 준비해야지. 그거는 좋은 생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은 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내신으로 또는 종합전형으로 못 가면 딱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신이 좋지 않았던 뭐 대치동이나 목동의 일반고 또는 특목자사고 검정고시 재수생 또는 우리의 대원외고 가려다가 대원고 갔는데 친구 잘못 만나서 성적 안 나온 애들 이런 애들이 이걸로 마지막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로 가야 되는데 최소 2년은 준비해야 돼요. 왜? 고3 수능까지 7개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고3 거 풀긴 힘들어. 그럼 고1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개념까지 해서 2년은 준비해야 돼요. 정시는 아까 서울대 빼놓고는 거의 내신 반영 안 한다고 했잖아요. 서울대도 사실은 내신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죠. 비슷한 애들끼리 경쟁하니까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현역이라는 거 그냥 재수생 빼고 고3 이야기입니다. 또는 고1, 고2, 고3 다 마찬가지예요. 걔들 중에서 정시를 2년 이상 준비하는 애들은 몇 퍼센트나 되냐? 20% 안 됩니다. 20% 전체 수험생이 20% 안 돼요. 그럼 재수생 다 긁어모아야 30%란 이야기죠. 정시가 지금 몇 퍼센트 뽑는다고 그랬어요? 네, 40%. 16개 대학이 아니어도 30 몇 프로 뽑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예요? 정시는 웬만히 준비하면 수시로 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그냥 어떤 A대학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내신으로 갈 때 2등급이 된다 하면 수능으로는 한 2.5 정도에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수능은 더 어렵지 않냐? 어렵죠. 근데 어렵다고
점수는 안 나올 수 있지만 등급은 똑같이 나오는 거죠. 등수로 자르는 거니까. 이번 수능이 어렵다 그러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용암 수능이라고 그러죠. 이게 물을 넘었다 이거죠. 용암 다 녹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난리 났다 이거예요. 뭐가 난리 났냐고. 어차피 등수로 자르는데. 네? 어차피 등수로 자르는데 뭐가 난리 났냐고. 왜 이래 쉬우면 문제가 돼요. 실수로 틀리다가 훅 떨어지니까. 이해되시죠? 불수능이나 용암 수능이 오히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찍어서 맞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시로 갈 수 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더군다나 고려학원은 수능 최저만을 위해서든 아니면 정시를 위해서든 고등학교 1학년이고 2학년이고 학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위해서든 모든 모의고사를 꾸준히 준비를 시켜왔단 말이에요. 조금씩이라도. 그러니까 아, 나 정시로 가야 되겠어라는 생각만 갖고 있다면 지금도 늦은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3 중에는 수능 최저를 위해서 준비하는 애들이 있을지 몰라도 정시를 제대로 준비한 학생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했던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번 겨울방학이나 또는 내년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그것까지 보고 나서는 교과로 갈지 종합으로 갈지 정시로 갈지를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1학년, 2학년 성적이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그래서 3위 하나, 4가 하나니까 얘는 3.5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기말고사 이제 좀 있으면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성적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우리 애가 3.5다 그러면 얘는 교과 전형으로 수도권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원서 내는 게 힘들어요. 합격이 아니라 원서 내는 게 힘들다고. 종합 전형으로는 수도권에 원서를 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아,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애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주로 3학년이면 4를 받았는데 3학년 1학기에 갑자기 성적이 좋아지기는 어렵지만 어렵죠, 그렇죠? 어려운데 좋아졌다고 치면 어려운데 좋아졌다고 치면 네, 2.67 돼요. 이렇게 했는데 2.67 돼요. 여기가 이래서.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숫자만 보니까 2.67이면 인서울에 지원하기 힘들어요. 인서울 합격이 아니라 지원이 힘들어요. 학생부 종합 당연히 좋아졌으니까 그런 걸 보는 거잖아요. 인서울 지원할 수 있죠. 합격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어요. 논술은 모르죠. 아, 그건 재수뛰기라 그랬잖아요.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정시로는 모르지만 고3 내신이 거의 수능 특강으로 해서 모의고사로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수능하고 똑같이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학기 내내 1등급을 쳤으면 정시에서는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지 않겠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애가 혹시 논술이거나 정시로 만약에 원서를 낼 가능성이 높잖아요. 교과나 종합은 안 되니까 원하는 대학을 못 가니까, 그렇죠? 그럼 얘가 정시로 갈 건데 혹시 지나가는 길에 엄마가 논술로 원서를 내라 그랬어. 그러면 논술로 하든 정시로 하든 내실이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지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 1등급이 무의미해진다 이 말이에요. 너무 아깝죠, 그렇죠? 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딱 3 돼요, 이제. 3이면 교과 전형으로 수도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종합 전형으로 인서울 지원할 수 있어요. 논술이나 정시는 모르지만 2등급을 딱 쳤다는 얘기는 뭐죠? 2등급이 뭐예요? 반에서 2등이나 3등 했다 그 말이에요. 2등급이 반에서 2등이거나 3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가 당연히 인기대를 정시해서 노리겠죠. 그러니까 교과나 종합에서 인서울이 되냐 수도권이 되냐 이런 거는 얘한테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교과나 종합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내신도 의미 없어지지만 이 내신도 의미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결국은 3점 몇이라서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는 거냐, 여러분의 자녀가
무조건 이제 정시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내신을 이렇게 올리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신을 이렇게 3학년 내신은 거의 수능과 같기 때문에 내신이 올라가면 당연히 정시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되더라도 정시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교과나 종합으로 적당히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과보다는 종합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좀 잘 쓰고 이번 겨울방학에 생기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혹시 모르죠. 또 수능 최저까지 요구한다면 우리 애가 더 가능성이 커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내신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이번 겨울방학에 확인을 해야 돼요. 내신이 좋다는 얘기 뭐냐? 1.7등급, 2.1등급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교과로 갈 수 있으면 내신이 좋은 거예요. 예? 2등급인데 난 인서울만 하면 돼. 얘는 내신이 좋은 거예요. 내신이 1.7인데 난 중앙대 가야 돼. 내신이 안 좋은 거예요. 예? 내신이 1.7인데 중앙대 어떻게 가요? 교과 전형으로. 그럼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이 좋다는 얘기는 교과 전형으로 목표 대학 갈 수 있다. 원서 낼 수 있다. 그럼 이런 데는 수능 최저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대학 가기 쉬운 길입니다. 여기도 그런 자녀가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 대학이 많이 붙잖아요. 아까 우리 보셨지만.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 또는 그 전에 생기부 관리를 좀 했냐? 또 자소서에 쓸 게 좀 있어? 그러면 요거 좀 관리해가지고 요걸로 가는 게 더 좋겠죠. 근데 내신이 안 좋은데 이걸로 역전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걸로 여기를 갈 수 있다면 이걸로 좀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아니면 정시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혹시 불수능이거나 뭐가 돼서 우리 애는 아는 건 정확하게 안다. 그럼 이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겨울방학에 어느 걸로 가는 게 좋은지 윤곽만 잡아놓으면 되지 꼭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우리 애가 대원 뭐다, 대원 요거다. 그러면 그 학교 상황에 맞게, 우리 아이 생기부 상황에 맞게, 모의고사에 맞게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 애가 내신이 좋지 않을 수도 있죠. 내신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목표 대학을 지원을 못한다. 그럴 때 내신이 나쁘다 그랬죠. 우리 애가 내신이 3이다. 근데 우리 애는 그냥 통합만 하면 아무데나 된다. 걔 내신이 좋은 거라니까요. 이해되시죠? 우리 내신이 2.5야. 근데 우리 애 건대 가야 돼. 내신이 안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꼭 무슨 수치를 말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목표 대학을 이걸로 못 가는 순간 얘는 이걸로 어떻게 비벼봐야 되는 거죠. 이걸로 비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부를 이렇게 봤는데 또는 너 자기소개서에 쓸만한 활동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점검을 해봤는데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있어? 있으면 가면 되죠. 지원을 하는 거죠. 준비해서. 자, 얘가 되든 안 되든 얘는 이거 할 수 있냐?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못하는 거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하는 거죠. 왜? 이거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근데 논술 준비를 한다 그래서 정시 준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시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시 대비를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나?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이걸로 그냥 가는 거죠. 그걸 이번 겨울 방학에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라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여러분이 이번 2학년 2학기 성적표가 나오면 일단 성적을 보고 생기부 관리를 해서 학종으로 가는 게 좋은지 아닌지를 이번 겨울방학 안에 결정을 해서 생기부 관리를 할 건지 말 건지 그걸 위해서 뭘 할 건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겨울방학이 다 지나가고 나면 어머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이제 학종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의 가장 큰 목적이 그거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 혹시 다른 분들하고 학부모나 또는 학교나 다른 데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내용을 좀 써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목이 이렇게 공통 과목 뭐냐? 고2는 무조건 들어라. 네가 학교가 어느 학교든 간에 그게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네가 원하는 과목을 들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고2, 고3 때 듣는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은 두 개로 나누어서 일반 선택이랑 진로 선택이 있어요. 근데 진로 선택은 일반고에서 무조건 3개 이상은 들어라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도 돼요. 어차피 다 그렇게 고1 때 신청을 해서 그대로 지금 수업이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공통 과목이랑 일반 선택. 즉, 요쪽에 있는 거는 1등급에서 9등급으로 성적이 나오고, 요쪽에 있는 거는 1등급에서 9등급이 아니고, 요렇게 A, B, C로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A, B, C로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가 A를 받았냐, B를 받았냐 나오지만, 그 옆에 A 받은 애가 몇 %냐 이렇게 나와요. B랑 C가. 그러니까 보세요. A가 12%고 A가 73이니까 이게 쉬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처음 수시에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입시에 반영이 됐어. 올해 처음. 그러면 이런 과목을 들은 애가 더 가중치를 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A 3개면 만점을 처리해. 네가 무슨 과목을 들었지?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올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는 몰랐잖아요, 고등학교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낸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겠죠, 그죠? 사실 올해도 100% A인 과목도 있어요, 어느 학교는. 자,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과목을 3개 이상 필수로 해놨는데 성적이 1등급에서 9등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 성적 스트레스가 없다는 이야기죠. 적당히 비벼서 A만 맞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가 조금 어렵게 냈었는데 내년부터는 좀 쉽게 내겠죠. A 3개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보통의 고등학생들이 3학년 과목으로 이걸 거의 그냥 절반 이상 깔아버려요. 절반 이상 깔아버려요. 거기 뭐 기하도 있고 뭐 경제수학, 뭐 실용수학, 뭐 과제탐구도 있고 뭐 이과라 그러면 물도 화투 이런 거 그냥 넣어버려요. 왜? 1등은 9등급이 아니니까. 적당히 비벼가지고 성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뭘 말씀드리는 거냐. 여러분의 자녀가 내신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면 다른 애들도 이걸 선택하는 애들이 많겠죠. 결국은 뭐예요? 원래 이런 과목이라면 4등급도 나오고 5등급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내신이 생각보다 나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고3 때 내신을 우리 애가 좋게 해가지고 역전해야지 그러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원래 내신 좋은 애들 이걸 깔아버려갖고 내신이 더 이상 망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내신이 중요하긴 한데 이번에 완전히 잘해갖고 그냥 애들을 그냥 밟아버려야 되겠어. 그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인기 대학이 지방에서 이렇게 최소 비율을 지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서울에 살기 때문에 이런 대학을 가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마지막 얘기인데 요거까지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시 또는 수능 최저 그걸 위해서 수능 과목을 결국 선정을 해야 돼요. 사탐, 바탐뿐만이 아니라 국어, 수학도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올해 처음 있었던 일인데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첫째가 아니고 그 위에 애가 있었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분명히 문과, 이과라는 것이 존재했고 여러분의 자녀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수능 과목 수학에서 그게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얘네가 보는 수학이 따로 있고 얘네가 보는 수학이 따로 있어서 얘네 중에서 4%를 1등급을 주고 얘네 중에서 11%를 2등급을 주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얘네들끼리 4%를 1등급, 얘네들끼리 11%를 2등급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애가 일에 다 가버리면 우리 애가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1등급이나 2등급이 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수능에서 이게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고 그냥 얘네들이든 셋 중에서 알아서 보는 거예요. 알아서 보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보세요. 3월만 하더라도 이거 보는 애들이 많았죠. 이게 보통 학동이라는 게 많았죠. 이게 보통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좀 줄어들긴 했지만 많았죠. 그렇죠? 자, 9월만 보더라도 볼게요. 사탐을 보는 애들은 주로 학통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쵸? 이게 이거였거든요. 근데 사탐인데 미적이나 기하 보는 애들은 뭐죠? 수학을 좀 더 잘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과탐을 보는 애들은 보통 미적이나 기하를 해야 되는데 확통을 봤다는 건 뭐예요? 수학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자신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가 자신이 없다는 얘기는 얘네는 좀 자신이 있다 이 말이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아, 문과 계통의 사탐을 보는 애들도 확통이 아니라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애들이 있네. 왜 그런 걸 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저는 인쇄되어 있을 거니까 정확한 수치는 집에 가서 보시고 요게 뭔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3월 달에 수학 1등급을 4%라고 한다면 확통을 보내, 미적을 보내, 기하를 보내 등급 내라는 건 뭐냐면 1등급 학생이 이렇게 100명이 있다고 치면 수학 1등급에 100명이 있다면 100명 중에 9명은 확통 보내고 나머지 90명은 미적이나 기하 보내다 이 말이에요. 뭐야 확통 보내가 되게 1등급이 적네 이 말이에요. 자, 위에 거보다 밑에 게 더 중요합니다. 밑에 게 뭐냐? 확통을 응시한 애들 중에서 1등급의 비율이 0.6. 원래는 몇 프로가 1등급이 돼야 돼요? 4%가 1등급이 돼야 돼요. 0.6이 됐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찌그러졌다 이 말이에요. 합쳐서 뽑으니까. 그런데 미적을 본 애들은 미적을 응시한 애들 중에서 10%가 1등급이에요. 원래 4%만 1등급 나와야 되는데 이거 엄청 유리해진 거죠. 엄청 유리해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3월, 4월, 6월도 흘러와서 이번에 수능 예상을 해보니까 확통 응시한 애들 중에서 1등급은 0.7%밖에 없을 거다. 원래 4% 나와야 돼. 그 말은 뭐예요? 와, 이제는 확통 본 애들이 인문, 사회 계열의 애들이 수학에서 등급 따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정시로 가는 건 둘째치고 수능 최저 맞추기도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인문, 사회 계열 애들이 미적이나 기하. 미적까지 힘들면 기하로 갈아탔다 이 말입니다. 자, 1등급은 그렇다 치고 2등급만 볼게요. 2등급은 11%까지 2등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확통 본 애들은 뭐예요? 확통 본 애들 중에서 2등급은 5.3% 반밖에 안 나왔어요. 9월까지 보더라도. 이번 수능에서는 좀 늘었죠. 재수생들이 약진을 좀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미적이나 기하 본 애들이 이렇게 거의 18, 20, 14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확실히 2등급까지 보더라도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중에 자연계열이라 그러면 당연히 미적이나 기하를 하겠지만 혹시 인문사회 계열이라면 그냥 확통을 하는 게 더 쉽지 않냐? 쉬운 건 사실입니다. 정시로 갈 때나 혹시 수능 최저를 맞출 때 혹시 조금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수학은 좀 잘하는 문과 계통의 아이라면 미적이나 기하도 한번 도전은 한번 해봐야 된다. 당연히 학원에 수학 담당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판단을 구해보는 게 좋겠죠. 국어를 예를 들어 볼게요. 국어도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근데 주로 화작을 많이 봐요. 거의 70%. 원내라는 거는 30%밖에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탐을 보는 애들은 주로 화작이 조금 많고 과탐을 보는 애들은 언매가 많네요. 그죠? 언매가 조금인데 과탐 보는 애들은 많네요. 왜 조금 보겠어요?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탐 보는 애들이 어려운 걸 더 많이 선택한다? 결국은 과탐 보는 애들이 전반적으로 공부를 좀 잘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언매를 선택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화작을 선택한 애들 중에서 1등급은 1.9%. 원래 4%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10%. 4% 나와야 되는데 10%.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이번 수능은 정확히 발표가 안 나서 모르지만 9월까지 보더라도 화작을 선택한 애들 중에서 1등급은 1%. 원래 4% 나와야 된다.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10%. 4%인데 10%. 굉장히 유리하죠. 자, 2등급까지 볼게요. 6.8. 원래 11% 나와야 되는데 6.8. 11% 나와야 되는데 20.8. 그러니까 언매를 본 애들 중에서는 최소 20% 안에만 들면 1, 2등급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이게 결국 확통이라면 이게 미적 같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혹시 수학이라는 거를 인문 계통의 아이라서 미적이나 기하까지 못했다면 국어는 언매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죠? 예,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언매가 왜 어렵냐? 문법이 들어있어서 어려워요. 문법은 혼자 공부가 좀 어렵거든요. 알 듯 모를 듯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제대로 좀 잘 배운다면 오히려 잘하는 애들은 문법 같은 경우는 잠깐 룰에 의해서 풀기 때문에 더 쉽게 맞는 겁니다.
몰라서 못 푸는 거지 알면 정확하게 더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이거를 선택한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설명회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그 결정 과정을 혼자나 어머님하고만 결정하지 말고 또는 학교에서 그냥 친구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의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이 학원을 다닌다면 이 학원에 선생님들이라든지 또는 뭐 제가 뭐 한다 그때 이제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하면 좀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애가 꼭 서울의 4년제 대학을 가는 것이 인생이 좋은 거냐. 어쩌면 전문대의 특정 학과에 가는 게 더 인생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우리 애가 고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라고 할게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저 고등학교 가서 내신 더 잘 딸 수 있는데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망할까봐 그래도 여기 가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시다면 대학에 가면 4년 동안 우리 애 옆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입시의 사실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맨날 PC방 가고 놀러 다니는 애들로 가득 찬 대학의 학과를 가는 애랑 뭐 어떤 특정 하나라도 자기가 그걸 열심히 해서 자기 기술로 자기 미래로 바꿔보려고 하는 애들이 좀 많이 있는 학과를 가는 거랑 4년 후에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대학의 브랜드, 학과의 뭐 브랜드 이런 거보다는 우리 애가 그 과를 가면 주로 어떤 애들이 와서 같은 친구들하고 배우게 될까 이걸 좀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면 좋겠고요. 아직도 시간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물론 내신은 그 전에 못했던 거를 쌓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올리기에는 사실은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준비라든지 또는 정시 또는 수능 최저를 위한 준비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시고 제대로 준비하는 어떤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이 혼자 하기는 힘들어요. 최소한 어머님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소한의 좋은 방법을 찾는 그런 대화를 자꾸 접근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또 언제 뵙게 되면 그때까지 뭐 코로나나 건강이나 집안의 한목이나 이런 게 다 좋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